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지금은 마무리 수확이 이제 완전히 끝난 1번 하우스에 들어왔는데요. 외부 온도는 영하 2도 정도 되고 있는데 또 바람도 한 7m 정도로 불고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체감이 더 추운데요. 현재 하우스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34도 정도 되고 있네요. 하우스 내부는 앞에 벽을 열어 가지고 환기를 좀 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무리 수확이 끝난 하우스에 들어온 이유는 재활용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절지 재배를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절지 재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좀 긴 시간이지만 풀 영상으로 편집을 좀 해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제 그에 앞서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문의를 많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두둑에 있는 이 풀들을 보고 멀칭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풀을 제어하냐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려다가 그 시기가 되어 가지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미뤄놨다가 이번에 수확이 완전히 끝난 이 1번 밭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풀들을 키우는 이유는 보통 농가들은 하우스 내부에도 이제 제초제를 활용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농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재배하는 작물이 직접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섭취하고 하는 공간에다가 그곳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외부 쪽에는 제초제를 이용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긴 하는데 하우스 내부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제가 7월 달에 정식이 들어가면은 풀이 좀 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때쯤 해 가지고 2번 정도 풀을 뽑아 줍니다. 사실은 좀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불가피하고요. 2번 정도 뽑아 주고 나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고추들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제 그늘이 져 가지고 이제 많은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지줄을 쳐준다든지 이렇게 유인줄을 쳐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지나가다가 큰 풀이 있으면 또 하나씩 뽑고 그렇게 가는데요. 그렇게 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11월, 12월쯤 되다 보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직접 배양을 해가지고 토양에다 간주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그리고 또 유기질 또한 충분히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그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밤 아침 온도가 되면은 이 지온도 같이 조금 차가웠게 됩니다. 그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페트처럼 이렇게 이 풀들이 그때쯤 이렇게 자랍니다. 잔디처럼 자라게 되면 이 두둑 전체를 이런 식으로 덮어주죠. 덮어주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 땅속에 넣어줬던 미생물들이 그 활동하는 지온을 유지해 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줍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지온이 떨어지는 것을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차단도 좀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고추들은 천근성이라 하더라도 물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저 밑에까지 뿌리를 밑으로 계속 뻗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풀들이 자라고 있는 층하고 고추들이 뿌리를 뻗고 있는 층하고는 이렇게 영양분의 경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은 또 이 풀들도 새뿌리가 났다가 다시 헛뿌리는 또 도태됐다가 또 새뿌리가 났다 이런 작업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안에서 유기질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먹이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원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온이 다른 농가에 비해서 꽤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영하 17도, 18도까지 떨어졌을 때 다른 농가들은 거의 다 얼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중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3중 이 천장 외피하고 그다음 안에 2겹을 더해서 딱 3중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틀지 않고 겨울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얼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다 수확해 가지고 노랗게 뜬 건데요.
다른 농가들은 보일러를 튼 농가도 심지어는 얼어버린 데도 있고, 보일러를 틀지 않고 지나간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얼어서 이렇게 마무리 수확들이 좀 앞당겨지는 어떤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풀을 키워서 이렇게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고추를 수확하러 오시는 이모님들께서는 풀 좀 뽑으라고 이제 성화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서 풀을 이제 뽑겠다고 말씀만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고추를 절지 재배를 하면서 키워나가면 이 풀들이 있으면 이제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절지를 들어가면 뿌리들, 고추도 새 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뻗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어떤 작업들을 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새 뿌리들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은 이 뿌리의 형성층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이 풀들하고 있는 부위하고 경합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을 제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춥다 보니까 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위에 있던 것들이 이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동면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온도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풀 사이에 있는 애들도 있을 테고 또 이 땅속에 있는 애들도 있을 테고, 걔네들이 이제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충과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이 이 고추가 이제 새순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부들부들한 어떤 먹이원을 섭취하기 위해서 풀 속이나 아니면은 이 풀의 뿌리 쪽에서 존재하고 있던 이런 충들이 위로 싹 올라와 가지고 이제 새순에 싹 달라붙어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진딧물이 있고 또 총채벌레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지를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풀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좋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멀칭을 하지 않고, 왜 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좀 하고요. 자, 그러면은 풀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작정 뽑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뽑아서 풀은 버리지 않고 고랑에 둡니다. 고랑에 두면은 그 또 풀 자체가 또 영양원인도 되고요. 또 유기질원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멀칭을 이 두둑이 몇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멀칭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멀칭을 이용해 가지고 풀 위를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풀들이 이 안에서 쉽게 말해서 죽탱이가 되죠. 액비화가 바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양분의 어떤 하나가 돼가지고 물을 관주를 이제 해주면은 같이 이제 그 물과 같이 돼서 땅으로 쑥 스미면서 더욱 깊이 스미면서 이제 이 고추에게도 좋은 영양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름 이제 땅속이나 있던 어떤 이런 충들도 지상 뚫고 막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칭을 하게 되면 이제 하우스 내부는 방금도 겨울에도 이렇게 34도 5도가 되는데 7월 8월 9월 되는 이 정말 햇빛이 강한 이 여름에는, 여름과 늦여름 이렇게 이 여름철에는 이 하우스 내부 온도가 50도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멀칭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고추나무 뿌리가 데쳐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이 뿌리에 장애가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7월에 정식한 거를 2월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나무들이 뿌리에 데미지가 먹어버리면, 그러면 다수확도 불가능해지고 또 겨울에 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상황이 오면은 고추들은 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추웠게 되면은 금방 냉해 피해를 입는데, 그때 이 뿌리가 약해진 데미지를 먹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멀칭을 하면은 이 겨울에는 저녁이나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땅에서부터 이렇게 수분이 올라와가지고 안개처럼 밭 전체를 싹 덮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해주자면 외부로 들어오는 냉기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또 역할 또한 해요. 근데 이 멀칭을 해둬버리면 그 안개가 생기는 현상들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칭은 하지 않는데, 하시다가 이 제초를 뽑는 게 힘드시면은 한 중간에 한여름을 피해가지고 10월 넘어서면서 10월, 11월, 12월 초순 그중까지 한번 덮어가지고 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걷어내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한 번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뽑는 거나 또 이렇게 덮는 것은 친환경 유기 농가에서 시행을 하면 적정한 방법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좀 노동력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또 불가피하게 어떤 인원이 좀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존에 하다가 작년부터 살짝 바꿨던 방법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빙초산으로 제초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어떤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빙초산의 농도를 20% 한 것과 15% 그리고 10% 그리고 5%까지 해 가지고 네 가지 그 농도를 해서 제초 작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부분이 어느 선까지가 탁월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초산을 가서 뿌려주면, 빙초산 같은 경우는 이 고추 대에 직접 닫아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농도를 20%부터 해가지고 테스트를 수차례 해봤습니다. 나중에 약해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빙초산으로 만든 제초제의 특성상 비선택성 제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파리나 이런 데를 맞으면 피해를 줍니다. 약해를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지 재배를 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질화가 되어 있는 부위에는 닫아도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이때 빙초산으로 이용한 제초제를 만들 때 사용하실 때는 이제 여기에 은행 우리물이라든지 이제 유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빙초산만 가지고는 살충제 역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 뿌렸을 때 기피제로서 도망가게를 만들 수 있는데 제거를 할 수는 없어서 여기에 이제 살충제와 살균제 역할을 해주는 이 부분을 섞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제가 빙초산을 제초제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다루면 좋은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잡는 거기 때문에 왜 풀을 키우는지, 멀칭을 하지 않고 가는지, 그리고 풀을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멀칭까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짧게 덮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덮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풀을 고추 재배를 하는데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맨 땅에서 키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또 제가 어떤 답변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